착한 사람은 왜 이용당하는가?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세상은 가장 착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걸까요? 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볼까요? 왜 배려하는 사람은 이용당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오히려 존중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평생을 양보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요구였습니다. 혹시 지금 가슴 한쪽이 뜨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니체와 마키아벨리,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을 빌려 이 오래된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착함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55세 정 과장은 회사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불립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동료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그에게 후배가 다가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정 과장은 잠시 망설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결혼기념일 저녁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그래, 두고 가. 내가 하지 뭐. 후배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고 정 과장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양보했던 정 과장은 승진에서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반면 할 일만 칼같이 하고 퇴근하던 동기는 먼저 부장이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정 과장이야 뭐 시키면 다 해주잖아. 시키면 다 해주는 사람. 30년의 헌신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순들의 영숙 씨는 오남매의 맏딸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을 지킨 것도 제사 음식을 도맡은 것도 늘 그녀였습니다. 동생들은 말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몫을 따졌습니다. 영숙 씨가 서운함을 내비치자 돌아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누가 시켰어? 영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정말 그랬을까? 돈 문제로 가면 이야기는 더 잔인해집니다. 58배 민호 씨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아내 몰래 적금을 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만 쓰고 갚겠다던 친구는 1년이 지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40년 우정에 금이 갈까봐, 치사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는 갚을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돈은 가장 나중에 갚아도 되는 돈이 됩니다. 정 과장, 영숙 씨, 그리고 민호 씨. 세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병. 그리고 그 대가를 혼자 치르는 병.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왜 착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억울함만 쌓이는 걸까요? 이 질문에 가장 날카로운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140년 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평생 병과 고독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 니체는 세상이 말하는 착함에 대해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정말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니체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해질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비겁함에 착하다는 이름을 붙인다고, 싸울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부릅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부릅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맞춰주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두려움에 붙인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냐고 뜨끔하셨습니까? 하지만 니체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착함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데도 들어주는 것과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주는 것.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자유에서 나온 선함이고 다른 하나는 공포에서 나온 복종입니다. 그리고 공포에서 나온 복종은 반드시 마음속에 독을 남깁니다. 그 독의 이름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쌓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발효되다가 어느 날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못해 몸이 병들거나 평생 참기만 한 사람이 어느 날 폭발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눌러온 것이 마침내 둑을 넘은 것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마음의 구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른바 착한 사람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다는 칭찬을 통해 사랑을 확인해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동생한테 양보해야 착한 형이지.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을 새깁니다. 나는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내 욕구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 공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거절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언젠가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냉정한 법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언제든 부탁할 수 있고 거절당할 걱정이 없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호의는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으며 기대는 점점 욕구로 변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마당은 곧 모두의 지름길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거절이 없는 사람의 시간과 마음은 모두의 지름길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에게나 떠넘기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골라내고 아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부탁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부탁은 조금 더 커집니다. 울타리를 한 뼘씩 밀어보며 어디까지 밀리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해줄 수 있냐고 묻던 사람이 언제까지 해달라고 통보하기 시작합니다.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이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인간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 민낯을 500년 전의 정면으로 응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당시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말을 썼습니다. 모든 면에서 착하게만 살려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무너진다. 그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악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선함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빨을 보일 줄 아는 개는 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물지 않는다고 소문난 개는 아이들조차 함부로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힘없는 선함은 결국 먹잇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친절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습관이 된 두려움입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절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친절은 선택입니다. 거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대가 실망할 얼굴이 떠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두려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주고 싶어서 주고 만만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서 줍니다. 친절한 사람은 주고 나서 충만해지고 만만한 사람은 주고 나서 공허해집니다. 친절한 사람의 호의는 감사를 부르고 만만한 사람의 호의는 또 다른 요구를 부릅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데 알겠다고 대답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세상에는 분명 착하게 살면서도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첫째, 그들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스스로 정해둡니다. 둘째, 그들은 거절을 할 줄 압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며 하는 거절이 아니라 짧고 담백한 거절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셋째, 그들은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절한 뒤에 불편한 마음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근육을 쓸 때 느껴지는 통증 같은 것임을 압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을 존중합니다. 내 시간도 상대의 시간만큼 귀하고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은 아무에게도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는 한마디로 일단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으로 결정할 여유를 줍니다.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설명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전부 거절하기 어렵다면 절반만 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 오전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 문제에는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돌려받지 못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그 선을 넘는 부탁 앞에서는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한 날 밤 밀려오는 죄책감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나를 지켰을 뿐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답은 23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미덕이 두 개의 절벽 사이에 있는 좁은 길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모자라도 절벽이고 지나쳐도 절벽입니다. 용기가 모자라면 비겁함이 되고 지나치면 무모함이 됩니다. 착함도 똑같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이라는 절벽이지만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희생은 반대편 절벽입니다. 진짜 선함은 그 두 절벽 사이, 나도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하는 좁지만 단단한 길 위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길을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빈 주전자로는 어떤 잔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잔만 채우다가 정작 자신은 메말라버린 사람. 그것은 미덕의 완성이 아니라 미덕의 비극입니다.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 과장은 어느 날 후배의 부탁 앞에서 난생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어렵겠다. 나도 약속이 있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줄 알았던 거절이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무너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가둬온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 과장은 정시에 퇴근해 아내와 늦은 결혼기념일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숙 씨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제사 준비는 다 같이 나눠서 하자고 동생들에게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동생들은 당황했지만 곧 음식을 나누어 맡았고 제사가 끝난 뒤 막내 동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혼자 다 하느라 힘들었지. 미안해. 영숙 씨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는 희생을 더 쌓았을 때가 아니라 희생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는 큰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얼굴을 붉혔고 두 사람의 사이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멀어지는 우정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우정이 아니었다고. 잃은 것은 40년 우정이 아니라 40년짜리 착각이었다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착함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이 메마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다만 보석은 아무데나 굴러다녀서는 안 됩니다. 보석에는 그것을 지킬 단단한 보석함이 필요하고 그 보석함의 이름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을 조금 바꾸어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당신은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선함은 정말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두려움과 선함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선함에는 힘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미덕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절해도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다.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